안녕하세요. 토요일에는 원래 방송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미국과 중국의 협상, 향후 경제 증시 아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협상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편집자를 졸라서 방송하게 됐습니다. 먼저 방송 전에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보문고에서 365 인생학교라 해서 매월 4분의 저자를 초대해서 강의를 하는데요. 저도 이번 10월 달에 365 인생학교 강사로 초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날짜는 10월 22일 화요일 7시 30분 광화문 교보문고 교보생명 23층 컨벤션홀에서 열리는데요. 아무나 입장이 가능한 게 아니라 300명 선착순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강연 신청을 받습니다. 교보문고 홈페이지 365 인생학교에서 강연 신청을 해주시면 전날 입장해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청 인원을 보면 약 200명 정도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서둘러서 100명 안에 들어오셔서 제 강의 들어주십시오. 교보문고 10월 22일 강의, 그 다음에 11월 2일 부산 교보문고 강의 2개를 빼고는 제 예정된 강의는 없습니다. 강의할 계획 자체가 없으니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새벽에 있었던 증시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어제보다 319.92% 올랐고요. 나스닥은 106포인트, S&P 500은 32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1.34% 가장 높은 비율의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과 협상에 의해서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매출이 달려있죠. 화웨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블랙리스트, 28개 기업 블랙리스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게 해결되지 않으면 매출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당연히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잘 되면 나스닥이 많이 오르는 구조가 현재 증시 구조입니다. 골드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잘 됐다는 소식으로 빠졌고요. 국제 원유가는 이란의 미사일 피해, 사우디 방향에서 날아왔다는 미사일 2방이 정유시설을 피해를 입혔다는 소식으로 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주요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미국과 중국의 협상 결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서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있었던 고위 끝 미국과 중국의 협상을 페이스 1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페이스 1, 페이스 2 향후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페이스 1이 종결됐다, 잘 끝났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페이스 1에서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최대 500억 달러까지 구매를 하겠다 합의했다고 합니다. 과거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최대치 수입했던 것은 오바마 대통령 시기에 250억 달러인데요. 그것보다 2배 많은 금액이니 트럼프가 자신의 절대적인 지지층이죠. 농민을 위한, 농민을 생각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10월 15일에 예정돼 있었던 2,500억 달러 관세 를 5% 상향하기로 예정돼 있었던 거죠. 저것을 일단 잠정 연기했습니다. 언제까지 연기했다는 기간은 없고요. 일단은 취소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 방송에서 어제 그 다음에 제가 그 텔레그램 오픈방에서 수시로 정보를 드리는 것에서 말씀드렸던 스몰 딜에 포함될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하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농산물을 중국에서 일단 500억 달러 최대입니다. up to 50 빌리언 달러죠. 그러니까 500억 달러만큼 매수를 하는 게 1번이었어요. 이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농민이 절대적인 지지층이잖아요. 그에 대해서 대한 고려 상황이고, 또다시 이런 중국이
농산물을 실제로 수입하는지를 보면서 페이지 2, 페이지 3 이렇게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인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페이지 1의 주요 내용이 별게 별로 없었어요. 사실 알맹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어제 하루 동안 미국의 3대 지수의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요. 오른쪽 노란 박스 보이시죠? 장 막판에 급격히 하락했어요. 즉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무려 50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다가 장 막판 1시간 정도 남겨두고 약 200포인트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한 게 아니라 상승폭을 축소 마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페이지 1에 내용이 별로 없네 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기대했던 알맹이가 빠진 스몰들이었는데 알맹이가 없었어요. 이 스몰들이어도 빠진 것이 너무 많았다. 그럼으로써 실망 매물이 장막판에 나왔다. 그래서 상승폭을 축소했다. 그렇다면 시장이 기대했던 알맹이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 알맹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12월에 16억 달러 관세가 있었거든요. 관세가 예정된 관세 부과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결정, 아무런 발언이 없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아직 그것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상승폭이 많이 하락했고요. 두 번째, 저도 언급했었죠.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즉 블랙리스트 기업들이죠. 중국의 블랙리스트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한을 유예하거나 화웨이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임시로 연장된 미국 기업과의 거래 면허 이것을 폐지한다거나 추가로 연기한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 합의 자체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문제 대신에 위안화 환율 협정이 포함될 것이다. 왜냐하면 위안화 환율이 관세 부과와 함께 많이 절하됐잖아요. 그 환율 협정에 대해서도 이번 페이즈 1에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맹이가 하나도 없네? 뭐야 이거 개털이네? 이런 그 시장의 반응이 막판 상승폭을 크게 끌어내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서 했던 이야기에 답이 있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이번에 합의가 되지 못한 알맹이 1,600억 달러 관세 유예, 화웨이를 비롯한 블랙리스트 기업들에 대한 문제, 위안화 환율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등등에 대한 문제는 페이지 2로 넘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2는 뭐라고 얘기했냐? 트럼프 대통령이 영어는 읽지 않겠습니다. 밑에 한글만 읽겠습니다. 페이지 2는 페이지 1이 서명된 이후에 곧바로 시작한다. 이미 페이지 2가 시작됐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서명에 뭐가 포함될 것인지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합니다. 3주 이내에 페이지 1이 문서로 서명될 것이다. 이때 페이지 1 문서에 포함될 내용은 지적재산권 문제,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 대한 문제, 그리고 농산물 구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대충 이해되시죠? 즉 시장에서 생각하는 알맹이의 일부가 페이지 1의 문서로 합의가 될 것이고 이 문서는 3주 이내에 구체화 될 것이다. 구체화. 그리고 문서가 서명된 이후 곧바로 페이지 2가 시작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페이지 1에서 알맹이가 빠지긴 했지만 이건 문서로 작성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왜냐하면 유호 부총리가 사인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죠. 자국에 가서 이제 시진핑 주석과 협의해서 사인할 문구를 맞추는 시간을 미국은 3주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요. 앞에서 언급했던 환율 조작국에 대한 문제는 문우신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서요. 환율 조작국 지정이 돼 있잖아요. 작년 8월에, 올해 8월인가요? 지정이 돼 있었는데 이 부분 환율 조작국에 대한 딱지 이것을 제거해 줄 것을 고려 중이다. 즉 알맹이가 뒤에서 하나씩 다 나왔습니다.
아무튼 어제 올린 동영상에 아침에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월요일날 지옥을 어쩌고 저쩌고 하셨던 분이 달려났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고민해야죠. 우리 제 방송 비관론자는 굳이 들을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분들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분들, 저 또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고민을 안겨줬다. 페이지 1이 우리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겨줬는데 그 고민이 무엇이냐? 첫째, 알맹이 없는 합의. 그러면 알맹이가 있을 것 같다는 소문에 사고, 알맹이가 별로 없네 하는 뉴스에 팔아야 하는가? 당장 월요일부터 폭락이나 하락을 고민해서 포지션이 있다면 정리하고 없다면 기다려야 할까? 이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죠. 두 번째, 이번 페이지 1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미 부과된 관세 등등등. 이런 갈등이 향후 협상 과정에서 봉합되지 않는다면 이거 파국이 오는 건 아닐까? 걱정되죠.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니까요. 세 번째, 이제 시작된 어닝 시즌, 이번에 중국과 미국의 협상이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예상보다 나쁜 실적이 쏟아져 나올 텐데 이에 대해서 고민은 어떻게 하지? 예, 저도 고민, 여러분도 고민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 토마스 류 선생님과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저는 이제부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인문학적 이야기는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정된 스몰딜, 어제 그제 댓글을 보시면 제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은 댓글들이 많습니다. 아예 쳐다도 안 봤지만 예정된 스몰딜, 어차피 이번 중국이 스몰딜을 원하기 때문에 중국의 전술등이기 때문에 스몰딜 나와도 폭락이고 없어도 폭락이다, 이런 댓글들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아예 무시해버렸죠. 그런 댓글을 무시하고 굳이 답글을 달지 않았던 이유는 첫째, 주식시장의 방향성은 정치인의 정책 결정 방향까지 정하곤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미 주식시장이 수요일날 약 200포인트 다우지수가 하락했고요. 목요일 아침에 중국과 협상이 잘 안 될 것이라는 사우스 모닝 차이나, 홍콩의 사우스 모닝 차이나의 보도만으로, 불확실한 보도만으로 아침 선물시장에서 300포인트 하락했죠. 즉 협상 결과를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인 방향, 협상이 잘 될 것 같다는 방향으로 이끌지 않으면 바로 시장이 폭락할 거라는 것을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에 보여준 거예요. 즉 주식시장은 제가 강조하죠. 주식시장은 자본이 결정합니다. 즉 주식시장은 무조건 중국과 미국의 협상이 잘 되길 원하고 있었어요. 그 잘 되길 원하는 방향을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스몰들이든 뭐든 그런 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스몰들이어도 상관이 없느냐? 이번 무역 협상, 무역 분쟁이죠. 무역 분쟁은 약 20개월 넘게 진행됐습니다. 지난 20개월 동안 구체화되면서 점점 심하게 어려운 방향으로 진행됐던 이 혼란이 어떻게 단 한 방의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인간 사회에서요, 인간 스스로 잘못된 결정이라 하더라도 인간은 변화를 싫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 때문에 쉽게 도들리기 어렵습니다. 변화된 생태계에 이미 적응해서요, 그 잘못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걸 적응해서 이익을 보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익 보는 세력을 다시 없었던 일로 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쓰던 일기도 하루만 쉬면 그 다음날 쓰기 어려운 게 다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하물며 이런 인간의 본성이 지배하는 경제에서 지난 20개월의 혼란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 불가능. 그건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나 걸리냐? 거의 같은 기간이 걸립니다. 여러분이 하루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하루 동안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한 달을 안 하면 2달의 시간이 필요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원래 나쁜 일은 되돌리고 원상복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 그렇게 오래 지속됐던 무역 분쟁이 한 번의 협상으로 해결될 가능성 자체는 없다. 그래서 이제부터
거의 비슷한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똑똑한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압박하는 것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재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워낙 많은 비리나 이런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 일정, 내년 11월이죠. 일정을 고려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주식시장과 경제 상황이 변화되는 걸 보아가면서 중국과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미 이제 협상을 성공 방향으로 돌리기 시작했으니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다만 문제는 기업의 어닝, 실적이 3분기, 4분기가 나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왜? 무역 분쟁이 지난 2년간 지속됐으니 기업이 실적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미 시장 예상치 모건스탠리든 JP모건이든 내년 1분기 이후부터는 시장이 개선될 것이다. 어닝도 개선될 것이라는 이미 예상치가 나와 있는데 그게 부합할지 아닐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부합하다면 중국과 미국의 협상이 진척되는 것과 연대해서 시장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토마스 류 선생님과 함께하는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